자, 오늘 HLB 그룹주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매일 살펴보기도 하지만 사실 HLB 그룹주들은 시장에 비해서는 그래도 그게 크게 무너지는 건 아니고 단지 중기적으로 추세는 깼어요. 그러니까 HLB가 특징이 뭐냐면 지금 굉장히 그 시장이 안 좋죠. 원래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코스닥 150 같은 종목들이 보통 공매도 세력들의 타겟이 되기도 하고 특히 HLB는 유명하죠. 원체 공매도들 괴롭히는 친구인데 근간에 그렇게 공매도들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고? HLB 생명과학이 공모 BW 대흥행을 했죠. 엄청난 흥행을 했어요. 이 흥행을 했는데 흥행한 배경을 좀 살펴보면 리보세라닙의 그 선정당성함 이런 거에 대한 우리 NDA 제출하는 거 이런 거 준비 중이라는 얘기가 좀 있고 M&A도 많이 하죠. 이 왜 그러냐면 재무구조 개선 때문에 그린데 HLB 생명과학이 이제 엄청난 흥행을 거뒀고 모집 금액이 407억인데 100배 4조 가까이가 모였어. 4조 대단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지금 자금으로다가 에임이라는 회사를 하나 인수했죠. 에임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재무구조가 단단한 업체예요. 단단한 업체고 2021년도 매출이 1669억 원 다달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코스닥 종목들은 상장 종목들은 5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가 되게 되면 이 상장 폐지 여건이 되거든요. 이런 HLB나 HL생명과학이 지금 M&A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게 이런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HLB가 FA도 인수했고 HL생명과학이 이렇게 에임도 인수하면서 많은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 이런 흥행 배경에는 역시나 리보세라닙에 대한 이슈가 항상 있죠. 이 리보세라닙 행보가 좋아요. 제가 알려드렸죠. 3차 탑라인 지표도 좋기도 하지만 아마 2차 지표도 제 생각이 어디까지나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 본인에게 있어요. 리보세라닙 같은 것도 굉장히 순항 중이고 다양한 암종에 적응하고 있죠. 위암, 간암, 대장암, 선양낭성암이 다 결정이 돼 있고 상당히 이제 좋았던 게 임상 3상 특히 임상 3상에서 대체적으로 임상 실험한 회사들이 잘 올라가다 급락할 때가 있거든요. 그 급락할 때가 언제냐면 바로 임상 3상에서 실패했을 때요. 그만큼 임상 3상이 힘든데 리보세라닙이 간암 1차 치료제 다국가 임상 3상에서 굉장히 통계적인 유의성을 확보했죠. 또 선양남성 임상 2상에서도 치료 효과를 입증했기 때문에 신약 품목허가 NDA 신청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서도 굉장히 흐름이 좋았고 또 얼마 전에 제가 아침에도 올려드렸지만 HLB 테라피틱스가 400억 대규모 투자 이뮤노믹에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뮤노믹이 지금 상장할 수 있는 나스닥 상장 이슈감이 좀 있어요. 물론 할지 안 할지 회사 담당자가 아니면 전혀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뉴스 그러니까 뉴스는 항상 참조 참고사항으로 그랬죠. 뉴스는 참조 참고사항이에요. 그냥 주식이 올라갈지 뜰지는 무조건 추세를 보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HLB 대처거리 좀 볼게요. 대처거리 좀 보게 되면 많이 나오지 않고 있죠. 그죠? 그만큼 공매도 세력들이 앞으로 공매도를 할 계획이 별로 없는 게 맞고, HLB 생명과학의 대처거를 좀 보게 되면, 역시나 상한 수량이 많죠. 대차 상한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게 앞으로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를 쳤을 때, 그러고 좀 싸게 떨어졌을 때 빨리빨리 상환하려는 이런 현상들이 강한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HLB 그렇죠. 시장이 또 많이 폭락할 때도 공매도도 많이 안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상황이 나빠 보이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HLB는 일단 추세는 깼어요. 항상 제가 알려드렸죠. 회사 내용과 뉴스는 별개예요. 이거는 다 참조사항이고 엄연히 추세는 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봉에서 20주선을 밀고 잘못 내려오게 되면 대바닥까지 와요. 그러니까 지금 추세는 깨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으니까 리보세라립 행보도 좋고 회사 내용도 좋은 걸 알겠으니까 자리만 깨지 마. 근데 깼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5주 내일 금요일인데 내일 종가상 20주선을 회복해주지 못하게 되면 다음 주에 또 밀릴 수 있는 거예요. 뉴스는 참고사항이에요. 모든 건 수급이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이런 수급을 잘 봐야 되고 그럼 나는 어떻게 대응할 건가가 중요하겠죠. 20주선 회복하고 돌파하고 안착하면 더 살 것인지 이번 주 회복 못해주면 바닥으로 떨어져서 사모을 건지 어떻게 분할 매수를 계획을 갖고 해야 될지 이런 거를 결정해 주는 게 결국은 이런 차트들이 말해주는 거죠.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주식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프로그램 만들면 되지.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대응하고 추세를 보여줘요. 추세가 오면이 모양으로 깨져 있는데 좀 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최초의 5선 깼을 때 제가 알려드렸죠. 최초의 5선을 깼을 때 제가 위험하다고 그랬죠. 그죠? 당연히 5선을 깨게 되면 중기적인 추세가 깨지게 되고
또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20주선을 저번 주에 깨물로 인해서 또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리스크는 있다. 이렇게 보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단 HLB 리버스 나립에 대한 행보라든가 회사 내용이 좋기 때문에 믿고 가실 거면 바닥에서 차근차근 모아나간다든가 이렇게 전략을 짜시면 HLB 그룹들은 전체로 나중에 좋은 수익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HLB 생명과학도 엄연히 깨져 있는 거예요. 지금 밀고 내려오고서 밀고 내려오기 때문에 아차하면 대바닥을 좀 올 수 있고. 자, 주봉에서 보게 돼도 엄연히 좀 깨고 있죠. 깨고 있으니까 밑에까지 밀릴 수 있어요. 즉, 중기적으로 지켜줘야 될 추세 전환과 턴이 아직은 돼 있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요번 주에 이선에 못 올려놓으면 다시 이런 데가 올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는 게 좋아요. 단 아까 알려드렸듯이 회사 내용이라는 게 좋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내가 따박따박 모아간다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마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자, HLB 제약을 볼까요? 자, HLB 제약은 유일하게 잘 지켜주고 있어요. 깨지 않아야 될 5개월선 잘 안 깨고 여기만 안 깨면 5개월선 기준으로 잘 돌아나갈 수도 있고. 자, 주봉에서도 엄연히 단단히 지켜줘야 돼. 20선. 그러니까 HLB나 HL 생명이 깬 거에 비하면 HLB 제약은 전혀 훼손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엄연히 이렇게 잘 이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자리들만 잘 지켜주게 되면 역시 추세 전환과 턴이 돼서 잘 돌아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일봉에서 보게 돼도 역시나 잘 지켜주고 있죠. 자, 제일 강하죠. HLB 테라피틱스. 아까 알려드린 대로 이뮤노믹 상장 이슈도 좀 있고 뭐 상장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 내용도 400억 투자해 놓은 거 이게 아마 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 되긴 하는데 그런 걸 떠나서 일단 여기서 깨면 안 돼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제 생각에는 이 친구는 한 번에 몰빵하지 말고 양봉으로 떠서 막 쫓아가지 말고 그냥 꾸준히 모아 나갔을 때 나중에 좋은 성적을 줄 수 있는 확률이 있고 엄연히 입시 안 깨고 있죠. 그죠? HLB 제약도 이선을 깨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20주선 같은 자리에 깨지 않으면 역시나 추세를 돌려서 잘 살아나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지금 흐름이 사실 HLB 그룹 중에는 HLB 테라피틱스가 흐름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좋은 건 사실이에요. 사실 실질적으로 크게 위험한 건 없는 거고. 자, HLB 글로벌을 봅니다. HLB 글로벌은 주가는 싸다고 그랬죠. 제가 이 친구도 뭐 지금 어떻게 한 번에 승부 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꾸준히 모아나가는 전략이 좋아요. 일단 장기적으로 5개월선 돌파 안착할 때까지는 장기적인 추세 전환과 턴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친구도 좀 고생을 시킬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시간은 걸릴 수 있고. 자, 주봉에서 어머니 추세 깨졌어요. 이게 배바닥까지 올 수 있는 위험성이죠. 추세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자, 일봉에서 보면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이제 시작됐죠.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짧기 때문에 제가 떴다가 떨어지고 떴다가 이러겠죠. 그래서 저점마다 그냥 꾸준히 모아가는 거. 이번 달에 얼마 샀으면서 기다렸다가 또 다음에 또 얼마 사고 이런 식으로 꾸준히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좋아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노터스는 이 친구는 잘 알려드렸죠. 뭐 패스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뭐 핫다해서도 안 되고 하한가 한다고 따라잡기 해서도 안 되고 많이 떨어졌다고 싸다고 사서도 안 되고 항상 패스하고 보는 걸로. 그래서 패스하고 하실 분들은 단기 단타를 잘한다거나 핫다에 대한 경험이 있다거나 순간 대응 능력이 좋으신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그러신 분들이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피해 가는 게 맞습니다. 자, TSX전을 좀 보게 되면 월봉에서 일단 추세 깼다고 그랬죠. 이 친구. 추세 깨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될 때까지는 무조건 기다리는 게 나아요. 자, 주봉에서 아직 못 돌려놨죠. 자, 우선 돌파 안착할 때까지는 일단은 추세 전환이 된 게 아니라 좀 조심스럽게 보는 게 좀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HLB 그룹주들을 볼 건데 크게 이상이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회사 내용도 좋고 단한데 단지 중기적으로 추세를 깨놨기 때문에 아차하면 뭐 시장이 또 급락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오늘도 좀 급락하고 있는데 바닥까지 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리스크는 좀 안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HLB 그룹주들은 여기까지 살펴볼 수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